그럼 일단 이혼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집에 가셔서 부모님 유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날 밤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갔고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했지만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아버지의 물건을 하나하나 만지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유품은 대부분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13년이 지나도록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혹시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창고였습니다. 부모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큰 박스 3개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가지와 시계,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차시던 시계, 저렴한 시계였습니다. 10,000원짜리 디지털 시계. 아버지는 검소한 분이셨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허영심으로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과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검소하셨습니다.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옷들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은행 통장.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제가 살고 있는 합정동 아파트 것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주식증서도 몇 장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액면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은행 통장도 있었습니다. 계좌가 닫혀 있었습니다. 잔액은 0원.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자 바닥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노란색 서류 봉투.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열쇠, 그리고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신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많았어.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단다. 너한테는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야. 아빠는 DFS 코리아라는 면세점 체인의 창업자였어. 너도 들어봤을 거야.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도에 있는 그 큰 면세점 말이야. 30년 전 아빠는 친구 박철민과 함께 이 회사를 만들었어. 처음에는 작은 면세점 하나로 시작했지. 인천공항 1터미널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 하지만 열심히 일했어. 밤낮 없이 일하고 손님들을 정성껏 모셨어. 그렇게 회사가 커졌어. 지금은 대한민국 최대 면세점 체인이 됐단다. 왜 숨겼냐고? 아빠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랐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아빠 친구 중에 재벌 2세가 있었어.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친구가 없었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했거든.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 아빠는 내가 그렇게 자라지 않기를 바랐어.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 다니고 친구 사귀고 사랑하고 그렇게 자라기를 바랐어. 그래서 모든 걸 숨기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어. 너는 아빠가 회사원인 줄 알고 자랐지. 그게 아빠가 원한 거였어.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열쇠는 아빠 비밀 사무실 열쇠야. 주소는 메모지에 적어뒀어. 거기 가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 인생에 뭔가 큰 일이 생겼다는 거겠지. 아빠는 내가 힘들 때 이 편지를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가 남긴 걸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넌 강한 아이니까 할 수 있어. 아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면세점 체인의 창업자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 10,000원짜리 시계를 차시고 동대문에서 옷을 사입으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대 면세점의 주인이셨다니.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랄로 땡땡번길 사연방 빌딩 12층. 유명한 오피스 빌딩 주소였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은색 열쇠였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열쇠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소로 갔습니다. 예린이를 학교에 보내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빌딩은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복도였습니다. 1201호, 1202호, 1203호. 문패를 확인하며 걸어갔습니다. 1205호에 한국국제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명이었습니다. 컨설팅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가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여러 개, 회의 테이블, 서류 캐비닛. 평범한 사무실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특별한 방이 있었습니다.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책장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또 다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 수진에게 일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여기까지 왔구나. 용기 냈네. 아빠가 자랑스럽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 DFS 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 최대 면세점 체인이야.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김포공항, 제주공항, 그리고 명동과 동대문의 시내 면세점까지. 총 8개 지점이야. 연 매출은 3조 2천억 원이야. 영업이익은 6,500억 원 정도 되고. 아빠는 이 회사 지분 65%를 가지고 있었어. 나머지 35%는 공동 창업자인 박철민 사장이 가지고 있고. 내가 죽으면 이 지분은 신탁 관리되고 있어. 내가 35살이 되거나 내 인생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뒀어. 신탁 관리자는 박철민 사장이야. 아빠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지. 30년 지기야. 아빠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박 사장에게 연락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내가 준비되면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
연락처 010-1234-5678. 수진아, 이제 내 삶을 되찾아. 아빠가 평생 모은 걸로 행복하게 살아. 누가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학대해도 참지 마. 넌 그럴 필요 없어. 넌 아빠가 물려준 힘이 있어. 그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 누구한테도 꿀리지 말고.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니. 회사 지분 65%. 연 매출 3조 원 회사의 65%. 계산해 보니 시가로 약 2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2조 원이요. 제가 2조 원 상속녀라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철민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한진우 씨의 딸인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 양,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격한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진우 형님께서 돌아가신 지 13년이나 됐네요. 형님이 수진이가 언젠가 연락할 거다. 힘들 때 연락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시는군요. 제가 정말 면세점 상속자가 맞나요? 그럼요. 수진 양은 DFS 코리아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테헤랄로 사무실에 있어요. 아버지 회장실에.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수진 양 박철민입니다. 박 사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소파를 권했습니다. 박 사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 양, 진우 형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눈매가 꼭 형님을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정말 면세점 상속자가 맞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요. 박 사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DFS 코리아 주식 지분 65%, 총 6,500만 주가 수진 양 명의로 신탁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시가 약 1조 9,500억 원입니다. 1조 9,500억 원이요? 네. 정확히는 1조 9,487억 원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저는 서류를 보고 어지러웠습니다. 1조 9,5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제 명이라니.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박 사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 양명의 부동산 목록입니다. 진우 형님께서 평생 모으신 것들입니다. 서류를 사인했습니다. 강남 빌딩 3채, 서초동 오피스텔 10채, 제주도 땅 10만 평,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도 있습니다. 약 3억 달러. 한화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4천억 원이요? 네. 형님께서 해외 투자하신 돈입니다. 안전하게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박 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가 총액이 약 3,500억 원, 스위스 계좌 4천억 원, 그리고 DFS 코리아 지분 1조 9,500억 원. 총 자산 2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조 7천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박 사장과의 만남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 사장은 아버지에 대해, 회사에 대해,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진 양,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혹시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박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혼이요?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고,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3,200만 원짜리 쇼핑과 호텔, 시어머니의 카드 남용 2,800만 원까지. 박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인간들이 진우 형님 따님을. 박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진 양,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의 변호사 팀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인간들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장 카드부터 정리하세요. 모든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새로 발급받으세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쓸 수 없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사장과 헤어진 후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고객님, 카드 5개 모두 정지 처리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 카드 1개만 발급해 주세요. 한도는 300만 원으로요. 알겠습니다. 카드를 정지시키는 순간 시원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박 사장이 주신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한수진 씨, 이게 정말입니까?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오늘 확인했어요. 제 아버지가 DFS 코리아 창업 주셨대요. DFS 코리아요? 그 유명한 면세점 체인? 네. 그렇다면 수진 씨는 2조 7천억 원 상속녀래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수진 씨,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니분이 수진 씨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겁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배우자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카드를 허락 없이 쓴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수진 씨 명의로 허락 없이 카드 5개를 추가 발급받은 것, 이건 명예 도용이고 사문서 위조입니다. 이것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럼 감옥에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둘 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받을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변호사님, 이혼 소송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형사 고소할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특급 우편으로 회사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이혼 소송? 서류를 손에 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당신 불륜 증거 다 있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륜? 무슨 소리야? 나 바람 안 폈어. 청담동 라 메종 드 프랑스 레스토랑, 로얄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샤넬 매장에서 480만 원짜리 가방 구매. 다 증거 있어요. 사진도 있고 카드 명세서도 있고 이메일도 다 확보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박연애 씨죠? 그 여자 이름도 다 알아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보낸 이메일도 다 봤어요. 나중에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게라고 쓴 것까지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미안하다고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3,200만 원 쓰고 미안하다고요? 3,200만 원? 그렇게까지는. 증거 다 있어요. 석 달간 제 카드로 3,200만 원 썼어요. 호텔,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제 카드 당장 반납하라고. 안 그러면 형사 고소할 거예요. 횡령죄로요. 수진아, 진정해. 우리 대화로 풀자. 어머니는 잘못 없어. 내가 카드 쓰라고 한 거야. 당신이 시켰다고요? 그럼 당신도 공범이네요. 좋아요. 둘 다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이사 가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사? 어디로?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미 이사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강남에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샀습니다. 제 돈으로요. 예린이는 이미 친정어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압구정동에 있었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가구도 다 새로 샀습니다. 예린이를 데리러 친정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혼하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폈어? 네. 제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호텔 가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사람이 미쳤구나.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 편지와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네. 아빠가 DFS 코리아 창업 주셨대요.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람. 평생 나한테 숨기고 아빠가 저 평범하게 키우고 싶으셨대요. 알아.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한수진. 너 지금 장난해? 내 카드가 왜 안 돼? 어머님, 제 카드 반납해 주세요. 뭐? 인연이 진짜? 시어머니 카드 끊어. 제 카드예요. 제 명이니까 제가 쓸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우리 태양이한테 이를 거야. 이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연락하시면 고소할 거예요. 뭐? 고소? 네. 횡령죄로요. 6개월간 2,800만 원 쓰셨죠? 증거 다 있어요. 뭐라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저를 DFS 코리아 본사로 초대했습니다. 이사회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사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고 한진우 회장님의 따님 한수진 양입니다. 오늘부터 DFS 코리아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이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 후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양,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인천공항 면세점 이용 제한 명단에 2사람을 올려주세요.
장옥분 조태양. 박 사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제 카드로 구매한 모든 명품 환불 처리해 주세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니까 환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저희 면세점 정책상 1년 이내 구매 건은 환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한수진, 내 가방들이 왜 다 환불됐어? 당장 전화해. 저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카드로 구매하신 거라 제가 환불 요청했어요. 앞으로 가방은 본인 돈으로 사세요. 답장을 보내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날짜는 3주 후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DFS 코리아 경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회사 자료를 주셨고 저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면세점 산업, 유통구조, 경쟁사 분석, 재무제표 읽는 법. 모든 걸 배웠습니다. 수진 양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회사를 알아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잖아요. 박 사장님은 제 의지에 감탄하셨습니다. 드디어 조정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한수진, 너 정말 이럴 거야? 10년 키워준 은혜를 잊었어? 조용히 하세요. 여기 법원입니다. 조정 담당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양측 모두 착석하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확인하셨습니다. 한수진 씨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남편 조태양은 최근 6개월간 박연희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날짜는 2025년 11월 15일입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박연희가 로얄 호텔 로비를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사진입니다. 2025년 11월 22일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입니다. 2025년 12월 3일입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총 30장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드 명세서입니다. 석 달간 제 카드로 3,24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남편과 박연희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불륜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조태양 씨,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 있으십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부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3억 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3억 원을 어떻게 해? 앉으세요. 판사님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한수진 씨, 위자료 산정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제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3,247만 원을 썼고 이는 10배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청구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관련 판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장옥분 씨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요? 판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장옥분 씨는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1년간 총 6,84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시어머니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제 명의로 카드 5개를 무단으로 추가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명예도용이자 사문서 위조입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장옥분 씨에게 카드 부정 사용 금액 6,840만 원 전액 반환과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내가 언제. 증거 다 있습니다. 카드 서명도 어머님 서명이고 CCTV도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어머님이 직접 쇼핑하신 영상 다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돈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박연희에게 강남 오피스텔을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고소장이 들어왔고 남편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연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한테서 받은 돈과 선물이 총 5천만 원이 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산 명품들이 모두 환불 처리되자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 가방들이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에르메스 백, 샤넬 백, 루이비통 백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를 비웃었습니다. 옥분이 너 며느리 카드로 산 거였어? 진짜 창피하다. 우리한테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DFS 코리아의 정식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였습니다. 박철민 부회장님께서 3개월간 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수진 씨, 경영이란 결국 사람입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세요. 네, 부회장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우 형님은 직원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생일도 가족 관계도. 그게 DFS가 성장한 비결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곳곳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매장 직원들 모두 와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대표님.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떡해요? 저도 직원입니다. 같이 일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취임식 날이 왔습니다.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에는 전 직원 5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수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철민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박 부회장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한진우 회장님의 뜻을 이어 DFS 코리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고객 중심, 직원 존중, 사회공헌. 이 3가지가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큰 DFS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취임사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수진 신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DFS 코리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고객 중심 경영을 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대표님, 갑작스러운 취임인데 준비가 되셨나요? 3개월간 박철민 부회장님께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며 성장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되셨는데 부담은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한진우 회장의 딸이니까요. 그리고 500명 직원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기자들이 연신 메모를 했습니다. 전 남편 조태양 씨와의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FS 코리아의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함께 성장하는 회사, 직원, 고객,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DFS가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대표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예린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DFS 코리아 창업주 한진우 전 회장의 딸 한수진 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대표는 38배 젊은 나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는 고객 중심, 직원 존중, 사회 공헌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투명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엄마 나왔다. 예린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멋있어. 완전 프로페셔널해. 그래. 고마워, 예린아.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한 대표는 전 남편 조태양 씨와 이혼 소송 중이며 남편의 횡령 혐의도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TV 앞에 죄수복을 입은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 DFS 코리아 대표잖아. 옆에 있던 재소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야, 조태양. 저 여자 내 전처 맞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헐, 대박. 너 전처가 이조원 상속녀였어? 미쳤냐? 닥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야, 왜 화내? 사실이잖아. 너 완전 인생 망쳤네. 남편은 벽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콘크리트 벽을 쳤습니다. 아,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벽을 쳤습니다. 내가 이조원 상속녀를 차버렸다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야, 조태양. 진정해.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독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독방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진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쪽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14인치 낡은 TV였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지만 제 얼굴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DFS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한수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게, 수진이가. 화면 속에서 저는 당당하게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요. 이조원.
상속녀.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이조원 상속녀를 쪽방에서 라면 끓이게 했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옆방에 사는 아주머니가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인 아줌마, 주인 아줌마.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입니다.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안 계세요? 없어요. 입원비 결제하셔야 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시게요? 치료를 못 받으시는데.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응급처치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다시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엄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수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병원비가. 치료비가. 죄송하지만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쪽방에서 라면 먹고 살아. 병원비도 없어. 제발. 아줌마,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내 시어머니야. 아니에요. 전 이혼했어요. 이제 남이에요. 수진아. 그리고 아줌마, 제가 쪽방에서 라면 끓일 때는 어디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카드로 명품 가방 사실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제가 이조원 상속녀인 줄 모르셨으니까요. 수진아. 미안해.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다음에 또 전화하시면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조태양은 원고 한수진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 장옥부는 원고 한수진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6,840만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피고 조태양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한다. 피고 장옥부는 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다. 쾅!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대표님. 완벽한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DFS 코리아를 더욱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잘 키우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법원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